우리나라 그 문화계에는 기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전에 기인들이라고 그러면 이제 기행을 하는 걸로 화제를 몰고 왔던 그런 분들인데, 예를 들자면 뭐 중광스님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근래에는 우리가 그 소설 쓰는 이회수 선생, 이분도 아주 기행으로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회수 선생은 지금 병석에 누워 계십니다. 아주 위중한 상태 같은데요.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회수 선생이 젊었을 때 한 30 중반 정도 됐을까요? 그때 일화들이 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기행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였어요. 그 지인들이랑 며칠 중국집에 뭐 이렇게 술 한잔 하러 들어가셨는데, 중국집에 이렇게 조그만 방들이 있잖아요. 그런 방이 예전에는 이렇게 그 방의 문이 베니어판으로 이렇게 뭐 미닫이 문 이런 걸 만들어 둔 데가 많았어요. 그 중국집에서는 나무젓가락을 주잖아요. 그걸 딱 찢어가지고 하나를 딱 들고 베니어판 문, 거리가 한 5, 6m 정도 됐을까요? 거기를 향해서 이걸 딱 던집니다. 그러면 이게 아주 날카로운 그 창처럼 그 베니어판 문에 가서 콱 꽂히는 거예요. 그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그 나무젓가락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게 던져도. 근데 이회수 선생은 그 5, 6m 되는 그 문에, 베니어판 문에다가 나무젓가락을 던져서 콱 박히게끔 하는, 그것도 일종의 기행이죠. 그럴 만큼 힘이 좋았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분의 기행이 이런 게 있습니다. 만다라라는 소설을 쓰신 김성동 선생 있죠. 그 두 분이 이제 그 김성동 선생이 춘천, 이회수 선생이 이제 춘천에 사셨으니까 춘천을 갔다가 그분을 모시고 서울로 나오는데, 그 당시는 그 검문소가 많았어요. 서울하고 춘천하고의 사이에. 검문소에 버스가, 시외버스를 타고 나오다가 검문소에 이제 검문을 하는데, 이회수 선생이 외모가 이렇게 수염도 덥수룩하고 좀 그렇죠. 범상치가 않죠. 외모가 아주 뺏싹 마른 데다가 이제, 그런데 옆자리에 김성동 선생이랑 둘이 나란히 앉아서 가다가 헌병에 검문을 하러 이제 버스에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까 검문을 하다가 이회수 선생 몰골이 하도 이상하니까 주민등록증 봅시다 그랬는데,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리라고, 수상하니까. 헌병은 그랬는데, 이때 이제 김성동 선생이 그러는 거죠. 옆에서. 도사님, 그러게 제가 뭘 했습니까? 서울 가지 말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산속에 그냥 계시면 이런 곤란한 일도 안 겪을 텐데, 이러면서 이회수 선생을 진짜 도사처럼 그렇게 막 얘기를 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두 분이 끌려 내려가서 하루 정도 아마 고초를 겪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또 그 이회수 선생의 얽힌 일화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종로 인사동 쪽에 문화인들, 예술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모이던 때였는데, 인사동에 이제 조그만 여관이 있었어요. 그 여관방에 김성동 선생이랑 이렇게 몇 분이서 밤늦게 술을 드시다가 이제 잠을 청하러 여관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방에 들어갔는데 그 여관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 아니 구두는 벗고 올라가셔야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 구두 벗었는데요, 이회수 선생이 그러셨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발이 마치 구두를 신은 것처럼 까맸던 거죠. 발에 이렇게
때가 아주 두텁게 껴서 그게 이제 반짝반짝 구두처럼 빛이 날 정도였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그 이회수 선생이 지저분했다라는 얘기로 전해져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이만큼 기행을 하시던 분이었고 그런 기행 때문인지 아니면 그분의 그 감수성이 빼어난 그 글 때문에 그런 기행이 생겨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그 유명인들에게는 그런 일화들이 좀 전해져 내려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기에 그 김성동이라는 소설가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그 순수 문학으로 최초로 100만 부가 넘는 소설책을 팔은 기록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쓰신 그 소설 제목이 만다라라는 건데요. 불교적인 그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림,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교화를 위한 그림이 아마 만다라라는 건데 그걸 소설책 제목으로 썼었죠. 이분이 이제 처음에 그 출가를 한 승려였습니다. 근데 소설을 쓰고 그 다음에 불교계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하고 그래서 승적을 박탈당했나? 본인이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본인이 스스로 그 승적을 벗어 던졌는지 아무튼 그래서 일반인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쓰신 소설이 그 만다라라는 일종의 그 구도 소설이죠. 예, 근데 이 김성동 선생도 소설을 쓰게 된 동기가 아버님의 죽음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북 북한에 동조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아마 아버님이 죽음을 당하셨는데 자식된 도리로서는 그 죽음이 굉장히 좀 억울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걸 깊이 고민을 하면서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만다라라는 소설을 써서 막 유명해질 무렵에 그때 이제 일반인의 신분이셨으니까 결혼을 하려고 그 결혼할 여자 되시는 분 집에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옷차림이 변변찮다라고 본인이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내가 저 결혼을 하는데 처 되는 사람 집에를 가야 되는데 옷이 없다. 옷을 사러 나랑 백화점을 좀 가자. 그러는 거예요. 백화점에 혼자 가세요, 성님. 그랬더니 백화점 가면 이 에스컬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자기 그걸 한 번도 안 타봐가지고 무섭대. 같이 가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근무하던 곳하고 명동의 그 롯데백화점 별로 멀진 않았어요. 거기를 이제 같이 가서 옷을 사러 같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역시 이 에스컬레이터라는 거를 타고 2층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도 뭐 그렇게 자주 타본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정말로 김성동 선생은 그걸 처음 타보는 것처럼 아주 조심조심하면서 그 백화점을 같이 한번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옛날에 그 소설 쓰시던 분들은 기행을 하시든 아무튼 다들 그 아픈 사연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너무나 진지하게 삶을 사는 태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작가들은 이제 제가 잘 교류의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옛날 분들은 참 순수한 느낌이 그대로 지금까지도 제 기억 속에 그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이회수 선생님 그리고 김성동 선생님 두 분에 대한 얘기로 시대의 풍경을 거닐다 한번 엮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